소비자 관련 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는 오영중 변호사와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영중 변호사입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도 오 변호사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전화로 출연을 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지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예. 결과가 나왔는데 악취 곰팡이 발생으로 논란에 휩싼 이 LG 건조기. 일단은 한국소비자원도 LG전자 건조기의 흠결을 인정했군요. 예, 일부 흠결을 인정했다는 정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능의 어떤 전면적 결함 인정을 가지 않고 광고와 연계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성능에 대해서 광고를 믿고 구입했는데 그 광고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정도로 아주 그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소비자들은 아예 전액 환급을 요구했는데 소비자는 한 10만 원 정도 위자료로 마무리하려고 조정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조정에 이르게 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고가 실제와 다르다. 이것은 허위 네, 광고로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중대안을 보면 완전 허위 광고보다는 약간 과장됐다 이렇게 실제 성능보다 좀 과장됐다 이렇게 보고 전면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허위 광고로는 소비자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자료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부적절하죠. 지금 소비자들이 이렇게까지 247명이 분쟁 조정을 했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만 대 팔렸는데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조기라는 기능 자체가 바로 자동 세척, 그다음에 청결하고 원활한 건조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전면 본질적 기능이 훼손됐는데 어떻게 이제 위자료 10만 원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소비자들이 겪어온 불편에 비하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죠. 예. 저희가 취재를 계속하면서 그 건조기 흠결 때문에 피해 소비자들 중에는 피부 질환도 생겼다. 이런 확인 보도를 드린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 소비자보호원 그 중재 조정문에서는 이 인과관계가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 좀 그 소비자원이 의학적 판단이 관련돼 있어서 한 발 물러선 측면이 있지 않나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확대된 손해라고 하는데 이게 재조물 책임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삼배 배상 제도가 지금 도입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의학적 판단까지 소비자원이 판단을 해버리고 인정했다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이 상당히 컸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소비자원이 좀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냥 판단하지 않은 것, 뭐 없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결과만 보면 사실상 LG전자 측의 주장대로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러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다 이런 차원에서 위자료 결정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피해 소비자들 상당수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 향후에 어떻게 전망될 것으로 보십니까? 향후에 어떻게 파장이 일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 이런 문제가 미국 같은데 만약에 발생했으면 전부 리콜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에게 집단 소비자 소송을 당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로 발전했을 텐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원이 광고 문제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실제로 LG로서는 이게 전면적 결함 인정 부분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부분도 피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 정도 결함이 있으면 건조기의 어떤 자동 세척 기능이나 청결, 원활한 건조 이게 인정 안 되면 제품 구매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실제로 LG 측이 과실이 추정됩니다. 재조물 책임법상.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사실을 LG전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있던 과실이 입증되면 바로 삼배 배상 제도가 또 적용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전면적으로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LG로서는 이거 소송에서 법정에서 방어하기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소비자들도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상당히
성공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소송이 있고 그 제조물 책임법상 과실이 인정된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허위 광고나 질병 발생 그리고 그 외에 이 배상액의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하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 소송이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라는 것이 직접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미국과 같은 전면적인 소비자 집단 소송은 아직 진행되지 않지만 예. 일종의 이제 뭐 간접적인 활용이죠. 이제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모여서 네.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이제 그 과실과 손해배상 어느 정도 법원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소송을 제기 안 했던 소비자들에게 보상하지 않을 수 없죠. LG전자 같은 대기업에서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리 구제는 일부 소비자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해설을 좀 해주셨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법무법인 세광의 오영준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